역시 네브라도다. 와, 너 어디까지 가? 이리 와. 재밌어? 다시 한번 보자. 갱소리다, 갱소리. 아, 개새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저는 38살 이란 젊은 나이에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시골에 내려오는 게 무서웠냐고요? 아니요.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시골을 아주 오랫동안 동경했으니까요. 제발 이 도시를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골집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골에 내려온 지 6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골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골로 내려와서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 정착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성공적인 시골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골에 내려갈 마음을 굳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이제 시골 땅이나 집을 알아봐야겠죠. 여유가 조금 있다면 좋은 터를 골라서 늘 꿈꿔왔던 나만의 집을 짓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건축비가 사악할 정도이니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요즘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부동산 거래가 워낙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되었어요. 매수자에게 칼자루가 주어졌을 때 잘 지어진 집을 싸게 사는 건 역시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골 땅이나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까지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우선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환경, 영동고속도로, KTX 경강선, 학교, 관광지 입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강원도 평창군 북부라는 지역을 정해놓고 1년 동안 땅과 집을 알아봤습니다. 당시 평창군 북부에 매물로 나와 있던 집을 모두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1년 동안 수도권에서 강원도 평창을 일주일에 2-3번씩 다녀갔습니다. 기름값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죠. 그래도 평창군 북부로 지역을 한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시골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전원주택이 정말 많은 지역인 경기도 양평 같은 곳은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죠. 지금도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해보면 양평군 전체 전원주택 매물이 1000개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물수 자체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집을 보다 보면 그냥 대충대충 고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천천히 선택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조언은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자주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지날 때마다 천천히 해라 라고 늘 말씀해 주셨거든요. 시골집을 구할 때도 천천히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없다면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반드시 천천히 선택하십시오. 급하게 선택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천천히 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아파트는 평생 여러 번 살 수도 있겠지만 시골집은 정말로 평생에 한 번 살까 말까 한 결정이니까요. 시골 땅이나 집을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위치 선정입니다. 어떤 위치에 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골 생활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골집 위치 선정은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은 정말 틀린 말이 아니죠. 제가 유튜버로서 영상을 만드는 일 역시 인사가 만사입니다. 시청자들이 사랑을 주셔야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서로 물리적인 만남은 없지만 이 공간에서도 시청자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시골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에 따라 시골의 삶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시골에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곳에 내가 자리를 펼치는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울 자리를 잘 보고 누워야 합니다. 일반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저는 집들이 너무 모여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한가운데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을 선택하면 대문 밖에만 나가도 사람과 부딪혀야 합니다. 물론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좋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이상한 사람 하나씩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 걸리면 시골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이왕이면 옆집과의 거리가 최소 50m 이상 떨어진 동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산책하다가 가끔 만나는 정도의 거리가 좋아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정도의 거리가 좋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서로 간섭할 거리가 없는 동네가 좋아요. 너무 가까우면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것조차 냄새가 나서 눈치를 볼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남의 눈치 보려고 시골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드는 동네가 있다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만나보는 게 좋습니다. 모두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고향은 어디인지, 토박이인지 귀촌인인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시골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귀촌인들로만 구성된 마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귀촌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모든 생각이 같지는 않아도 생각의 공통분모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편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토박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먼저 귀촌한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럴 땐 진짜 더 황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동네를 발견했다면 사람들을 최대한 만나보고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는 위치를 선택했다면 이 세 번째 조언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자연 속에서 혼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했다면 사람들과 섞일 일도 섞일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의 경우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에 다녀야 하고 아이들이 동네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모인 저도 동네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귀촌인 치고는 참 열심히 마을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섞여서 살고 있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사람들은 서로를 참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네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옆집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시골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시골은 참 좁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알고 보니 그분의 딸이 저희 막내딸과 같은 반 친구입니다. 또 그분의 동생은 저희 큰딸 담임 선생님이고요. 시골은 참 좁습니다. 인맥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거미줄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사람들과 잘 섞이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골에 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인사 잘해라. 그래서 인사만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게 되고 모임에도 참여하게 됐고 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이들을 셋이나 데리고 시골에 내려왔다고 하니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왔다고 처음부터 이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동네 이웃분들을 대할 때 저는 항상 겸손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낮추고 상대는 높이는 것이죠. 무슨 그런 바보 같은 방법이 다 있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인생의 비기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동네 이웃을 만나면 무조건 호칭은 최대한 좋은 걸로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사장님. 이것도 부족하면 아, 회장님. 이렇게 높여 부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혹은 선생님. 이런 좋은 호칭을 싫어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아줌마. 이런 호칭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요.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에게 볼 일이 있으면 무조건 바보같이 하라고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공무원들은 콧대가 높아서 남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볼 일이 있으면 아이고 선생님, 제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몸을 낮추면 잘해줄 거라는 아버지의 조언이었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아버지의 조언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네 이웃을 만날 때나 공무원들을 만날 때 늘 낮은 자세로 그들을 높이며 대합니다. 늘 배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이러면 그분들도 저를 높여주십니다. 대우를 해주십니다. 물론 가끔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 뭐 그렇게 시골까지 가서 굽신거리며 살아야 하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도시든 시골이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내가 더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나요? 아니면 바보 같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대중이 유명인들에게 반응하는 모습만 봐도 저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보통 재수없다고 말합니다. 안 그런가요? 저는 겸손한 것과 굽신대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굽신거리기까지는 아니어도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주 또라이가 아닌 이상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골 생활에 성공을 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도 시골 생활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무리 잘 준비해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시골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